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10분 세바텐 권재원입니다. 이제 그 온라인 수업 기간이 이제 2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등교 개학을 이제 언제 한다 만다 이러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언젠가 등교를 하기는 해야겠죠. 그 애들 마냥 집에서만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등교 개학을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논의에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교육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어떤 신호를 위하여 등교 개학을 실행한다면 이건 굉장히 나쁜 짓이죠. 그 아이들을 무슨 그 생활방역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마루타로 삼겠다는 생각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등교 개학을 시키겠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 역시 참 그 어른들이 몹쓸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른들이 힘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더 큰 위험으로 밀어넣는,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등교 개학을 했을 때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보다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가,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등교해서 수업을 받으면 온라인 수업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문제는 그게 정상적인 등교 수업일 경우입니다. 여전히 그 감염의 위험이 커가지고 학교가 굉장히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때로는 등교하는 것이 집에 있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봤는지 솔직히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질본에서 이제 만들었을 것이고, 그걸 다시 또 이제 교육부에서 두툼한 그 등교 개학 매뉴얼이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페이지는 두껍지만은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등교했을 경우에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학생들 간의 그 간격을 안전거리 그래가지고 좌우 전후 1m씩 거리를 둔다. 그 다음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급식이죠. 급식 때 간격을 두어서 띄엄띄엄 띄어서 앉고 칸막이를 치고, 그리고 그 급식을 기다릴 때 줄을 설 때 그 1m 이상 간격을 두어서 줄을 서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이죠. 등교할 때 전부 그 체온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도 중간에 하루에 몇 번 체온을 재고 환기를 하고, 급식하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체온을 재고 등등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들을 다 지키고 과연 그 등교한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만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불완전하다라고 하고, 등교를 해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바로 상호작용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다. 혼자 공부해 가지고는 제대로 역량이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저 암기나 할 뿐이죠. 그런데 막상 등교는 시켜놓고 모든 상호작용을 다 끊어놓는다면 이 등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등교해서 교실에서 각자 휴대폰을 가지고 혹은 태블릿을 가지고 그냥 온라인 수업을 교실에서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집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실에는 와이파이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 온라인 수업으로 만든 콘텐츠를 소비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실에 와이파이가 된다면은
이 교실에서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듬 활동을 한다거나 협업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같은 플랫폼에서 공통의 파일을 같이 협업해서 작업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구글링해서 자료를 찾아서 공유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교실에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다 3주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교실에 와이파이가 다 설치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교실에서 모여갖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사가 틀어주는 콘텐츠, 그러니까 그 커다란 모니터로 틀어주는 콘텐츠를 같이 보는 거 외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사가 앞에서 설명을 하는 수업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야 되고 이러니 말이죠. 게다가 등교해서 보내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간격 유지하는 데 쓰고, 교사들도 가르치는 일보다는 간격 유지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급식 줄을 서는데 1m 이상씩 간격을 띄운다 그러니 말이 쉽지, 가령 한 학년에 작은 학교라 할지라도 한 학년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앞뒤로 1m씩 띄우면은 급식 줄이 200m가 되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만약에 3개 학년이라면은, 혹은 좀 더 규모가 큰 학교라면은 급식줄로 킬로미터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신경을 쓰려면은 온 교사들의 관심이 전부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등교 현재 상태에서 이런 지침을 다 지켜가며 언제 감염이 되고 언제 그 감염이 확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남겨놓은 채로의 등교 개학은, 실제로는 교육은 거의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아예 지침 1번부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요즘에 수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학급에 25명, 많게는 35명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실을 1m 전후 좌우 1m 간격을 유지해서 학생들의 좌석을 배치하면 그냥 교실이 꽉 찹니다. 교실이 꽉 차가지고 겨우 들어갈 정도가 돼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천년만년 또 집에서 온라인 수업 하는 그것도 참 난감한 일입니다. 이거를 계속 하자는 건 또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을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지혜를 한번 짜보자는 겁니다. 어떤 방법은 없을까? 지혜를 잘 짜보면은 아이들이 마냥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닌, 실제로 학교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어이없는 상황도 아닌 뭔가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 위에서 책상에 앉아 계시는 고위 관료들끼리 혹은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 선생님들끼리 모여갖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어떤 지혜로운 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힌트를 주자면요. 일단 방역 지침을 다 지키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는 일단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하기에는 또 답답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피드백하고 트러블 슈팅입니다. 아이들이 이게 일단 콘텐츠를 제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얘네가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면서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또 궁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 콘텐츠에 댓글을 써가지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고등학생이나 돼야 가능한 일이고요. 중학생만 해도 그거 자발적으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일단 대면을 해야 뭔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애시당초 디지털 리터러시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주변에서 그걸 도와줄 어른이 또 부족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분명히 학교로 불러서 선생님이 직접 만나서 이걸 도와주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화로 아무리 얘기를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막상 눈앞에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니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심지어는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해킹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드백하고 그 학생들의 문제 해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학교에 아이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전교생이 다 학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 1회나 주 2회 정도 이렇게 요일을 나눠 가지고 학생들이 그 나오게 된다면은 그 전체 학생의 20%나 30%만 이제 학교에 와서 띄엄띄엄 시간을 간격을 두고 와서 그동안 밀렸던 질문을 한다거나 어려움을 해결을 받는다거나 혹은 뭐 참삭 지도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건 다만 제 생각인 거고 그 밖에도 그 실제로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답답함들을 모아 본다면은 아마 현명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그 수업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저 높은 곳에서 그 방역이라고 하는 교육을 뺀 방역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사회적인 뭐 완화 뭐 어쩌고 이런 것만 생각해 가지고 그 두툼한 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어거지로 내려보내는 그런 일만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겠죠. 그렇게 되면은 교육은 오히려 온라인 수업 할 때보다도 오히려 어렵게 된다. 요거 정도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우리 교육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정해질까요? 그날이 오기는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세바튼이었습니다.